예, 안녕하십니까. 저 SMTV전의 김동윤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는 비대면 시대의 스마트 팩토리 추진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한 8년 동안 스마트 팩토리의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 스마트 팩토리 지원의 마지막이고요. 내년 이후에는 아마 AI 쪽의 지원들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목차 보시면 이제 혁신성장과 제조업의 디지털화, 그 다음에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이 뭔지, 비대면 시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제안,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구축 예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의 운영 현황 문제점은, 스마트 팩토리가 현재 양적 확대에 초점을 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8년 동안에 3만 개 업체 그 지원을 하는 걸로 목표로 해서 2022년도까지 3만 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4천억 정도 지원을 해서 업체들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원래 1년 내내 보급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이 너무 많아서 거의 이제 벌써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꼭지 정도 6월 달에 한번 접수하는 거, 요거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변화 대응 수준이 낮다. 실질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 장점도 많고 여러 가지 그 좋은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실질적으로 그 전산에 따라오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한상공회수에 근무하면서 SMERP라는 거를 4,500개 정도 그 보급 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만 자꾸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더존이라는 회사가 ERP에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던 거는 패키지를 쓰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패키지를 씀으로 인해서 다른 업체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려고 가다 보면 자기가 아는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거를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면 많은 리포트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입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시면 마스크를 벗으시고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셔도 됩니다. 많이 그 입력을 해야 리포트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 많은 리포트를 얻기 위해서 많은 입력을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안 돼서가 아니라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마트 팩토리 도입기업 수준 일부 공정의 자동화 수준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도장 도금 업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업체에서 도장 도금에서 바쁘게 막 지금 4개 다 걸고 해야 되는데, 막 걸고 바빠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어떤 제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바코드로 찍는다든가 이런 걸 사실상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즘은 그런 것도 자동화해서 비전 카메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현재 어떤 제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자동으로 판독을 해서 자동으로 제어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 인력의 부족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도장 도금 업체를 가보면 3, 40억 업체들이 대부분이고요. 매출이 작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투입돼서 이거를 한다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따 꼭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의 입력을 많이 안 하고도 어떤 리포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제언이라고 돼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 정책의 초점을 양적 확대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된다. 지금 많은 업체들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가 약간 변질이 돼서 공장에 어떤 기계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데에도 요즘 지원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거의 마감이 다 되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게 정책적으로 지금 바뀔 것 같고요.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스마트 팩토리 표준 개발을 통해 뭐 제품 인증한다 뭐 이런 것들 뒤에가 있으니까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지금 위에 보면은 신규 구축이 7천만 원 정도 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1이라는 거는 2억, 중간 2는 4억 원을 정부에서 무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아직도 이렇게 무상 지원하는 거를 모르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규는 간단하게 MES 그냥 프로그램 정도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 1은 온도라든가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 2는 이제 제어를 하는데 뭐 모바일로 뭐 제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로봇으로 어떤 거를 뭐 물건을 렉에다가 뭐 올려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원자재 도장 도금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들이 또 이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약품이나 도료가 있으면 약품 도료가 들어오면 현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키오스코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바코드를 붙여서 바코드를 읽어서 입출고를 관리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출고를 할 때 도료 같은 거 도장을 한다 그러면 도장 공정에다가 약품이나 아니면 도료 같은 거를 쏴줄 때 자동으로 쏴주고 자동으로 쏴주는 것도 제어를 해서 사람이 손을 안 거치고 자동으로 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도장 의뢰품이 들어와서 수익 검사를 거쳐서 합격이 되면 요거를 이제 렉에다 거는데 이게 어떤 제품인지 얼마나 걸렸는지를 사람이 일일이 입력을 해주려면 여기서 휴먼 에러가 발생이 되죠. 사람이 지금 막 렉에다 걸어야 되는데 요거를 걸면서 어떤 제품을 지금 걸고 있다라는 거를 내가 입력을 한다라면 거기에서 입력을 안 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바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QR코드나 그 다음에 RFID라는 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은 제가 추천하는 게 비전 카메라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비전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 현재 이게 어떤 제품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자동으로 비전 카메라에서 판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필요 없게 되고요. 단지 비전 카메라에 단점이 있는데 어떤 제품인지 판독은 뭐 거의 100%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렉에 걸려 있는 게 업체에 가보면 양쪽으로 거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 면만 걸면은 렉에 몇 개가 걸려 있는지도 비전 카메라에서 판독을 합니다. 근데 양쪽으로 걸리게 되면 서로 겹치게 되기 때문에 몇 개인지 판독을 할 수는 없어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만 판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양쪽으로 걸렸을 때 한 렉에 걸린 게 약 100개 정도가 걸린다. 그러면 유추해서 계산 수식으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첫 번째는 몇 개가 투입되고 있는지 알기 위한 목적이 비전 카메라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품이 어떤 제품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자동으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 비전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온도라든가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회사가 보면은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그 카메라를 보면서 어떤 제품이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에 세팅을 해주는 회사들을 많이 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휴먼 에러가 많이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전 카메라를 이용해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처리 공정, 여러 가지 후처리 공정, 뭐 이런 거를 거쳐서 초중종물 관리, 현대기아차 같은 데는 이제 초중종물 관리를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초중종물 관리를 거쳐서 이제 출하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저기에 현재 어떤 제품이 걸려서 어디 공정을 지금 지나고 있고
나오는 게 지금 어떤 제품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그림상으로 지금 요 포인터 보시면은 요게 지금 어느 공정을 지금 지나고 있고 어떤 제품이 지금 투입되고 있고 어떤 제품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요런 것들이 모바일 핸드폰을 통해서도 요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온도가 110도에서 150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170도로 오버가 됐다 했을 때는 부자가 울리면서 푸시 알림으로 핸드폰으로도 이제 날아가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화면을 보면서 여기에서 바로 제어를 아무 데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 가서나 여기에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업체에서 언제 지금 작업을 해서 언제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투입이 돼서 지금 현재 우리 거가 언제쯤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예측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AI 이쪽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A라는 제품이 도장 조건이 100도에서 110도를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전압이 350mA를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 손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고 그게 정확하지 않은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중종물 관리를 해서 나온 제품이 가장 완벽하게 도장이 됐던 도금이 됐던 됐을 때 조건이 어땠는지를 거꾸로 역추적을 해서 조건이 온도는 이때 가장 양품을 생산을 하더라, 또 전압은 이럴 때 가장 양품을 생산하더라 하는 것들을 컴퓨터에서 계속 예측을 해주고 예방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제어를 해준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전 카메라가 이제 활용하는 게 뭐가 있느냐면 현재 나와서 수익 검사, 초중종물 검사를 하던 검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유형들이, 불량 유형들이 있죠. 이 불량 유형들을 비전 카메라가 잡아서 물 퍼짐이 있는 건지 아니면 흠집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비전 카메라가 잡아서 검사를 해서 합격 불합격을 자동으로 판정을 해줍니다. 물론 이렇게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업체는 현대 기아차에서 요구할 때 불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우리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조금 범위를 실질적으로는 조건이 100도에서 150도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170도가 가도 합격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업체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엑스알바 관리도를 그린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년이 정부 지원 마지막 스마트 팩토리 마지막이고요. 지금까지 한 업체당 4번 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7천만 원 지원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2억, 4억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 많이 지원들을 받으셔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꾸 지금 이 사업이 바뀌어서 AI 쪽으로 많이 지금은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라는 건 뭐냐면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하고 예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는 데들을 보면은 지그라는 거가 생산성 향상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지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A라는 제품은 100개밖에 못 거는데 A라는 제품을 어떤 다른 지그를 사용하면 200개를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생산성 향상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전혀 중소기업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이런 거는 이 제품은 어떤 지그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를 예측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AI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 기업은 화성에 있는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어떤 지그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그게 어떤 장소에 있고 그 지그를 사용해라 이렇게 해서 그 지그를 사용을 해서 생산성 향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인력난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그에 거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그에다가 사람이 걸면 컨베이어 벨트에다 이렇게 거는 것들을 요즘은 이제 로봇으로 거는 거를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으로 거는 것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들은 신청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도장도금 업체들은 본인들이 아마 영세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옛날에는 매출 제한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70억 미만을 지원은 않는다든가 이랬는데 요즘은 5억도 지원을 합니다. 연간 매출이 5억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해서 정부 사업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요거는 이제 예시인데요. 이제 우리가 가면은 배치도를 그려서 이 배치도에 어떤 거를 하드웨어를 설치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쭉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어떤 하드웨어가 들어간다. 여기 보통 이렇게 나열한 것들이 보통 정부 사업을 할 때는 하드웨어들이 저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효과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은 회사를 들어가 보면 전광판에 딱 떠서 현재 분량이 어떻다, 현재 약품되는 게 어떻다, 어떤 제품이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쫙 한눈에 보이면은 그 회사는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시각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가니까 전산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하면은 뭔가 주먹구기식으로 하는 것 같고 뭔가 관리를 안 하는 회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현대기아차에서 SQ 심사를 할 때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는 뭐 지금 잘 눈에 안 보이는데 요게 비전 검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렉에다 이렇게 걸은 거를 비전 카메라로 찍어서 이게 어떤 제품인지 요 부분만 크로즈업을 시켜서 제품이 형상이 어떤 건지를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몇 개 이렇게 구분이 좀씩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개가 걸려 있는지 요것도 비전 카메라로 가능합니다. 비전 카메라로 가능한 건 여기에다가 길이가 똑같은 제품인지 예를 들어서 요런 제품인데 길이가 좀 다르다든가 요런 것까지도 비전 카메라로 가능합니다. 단지 제약 조건이 조금 있는데요. 비전 카메라로 찍으면 이 조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흠집이 있는데 조명이 잘못 비치면 흠집이 잘 안 나타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권장하는 거는 안막을 그 비전 카메라 설치한 데를 안막을 설치를 하면 거의 뭐 90% 정도 90% 이상은 잡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즘은 이런 작업들을 옛날하고 다르게 많이 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차트로 보여주는 거. 또 요거는 이제 로봇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걸어준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비전 카메라로 문막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연료 필터를 도장을 하는데 그게 계속 벨트를 타고 쭉 지나가는데 지금은 한 2명, 3명이 육안으로 이렇게 검사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걸러내더라고요. 그 직원들이 이제 지금은 다른 일들을 하고 비전 카메라로 그거를 잡아서 처음에는 비전 카메라로 잡아서 제끼는 데까지는 안 했고 요게 불량이다라고 페인트를 약간 이렇게 쏴준다든가 해서 그 제품의 불량이라는 걸 표시를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다시 옆으로 제껴준다든가 이런 작업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또 로봇을 이용해서 이렇게 걸어준다든가.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두는 게 제어하는데 온도나 전압이나 제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비전 카메라로 어떤 제품인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분량인지를 자동으로 판독하고 그 다음에 로봇을 이용해서 걸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도장이 됐던 도금이 됐던 어떤 물건이 들어와서 어떤 제품이 들어가고 있고 어디를 통과하고 있고 분량이 어떤 게 낮고 출하되는 데만 관리를 해준다면, 출하는 이제 바코드로 찍어줄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은 바코드로 다 찍기가 어려운 업체들은 거래명세서 나가는 거를 그냥 입력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관리가 완벽하게 어느 정도는 다. 그리고 도장도금은 재고 관리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들어왔던 게 내일 나간다든가 오늘 들어온 게 오늘 뭐 저녁에 나간다든가 하기 때문에 재고 관리보다는 이런 쪽이 더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재고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쪽을 중점을 둬서 저희들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업체도 많이 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8년 정도 도장도금만 전문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